이번 시간은 중환자실에서 활용이 되는 진통제, 진정제, 그리고 신경근 차단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드릴까 해요. 강론적인 거는 좀 따로 또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자, 특히나 이 중환자실에서는요, 진통제, 진정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통증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얼만큼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요. 흉관을 삽관하거나 뺄 때, 그리고 상처 배관을 제거할 때나 특히나 A라인 잡을 때, 동맥관을 삽입할 때 특히나 많은 통증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약제를 쓰냐면요. 오피오이드 계열을 많이 선호합니다. 여기에는 몰핀이나 하이드로몰폰, 그리고 펜타닐, 레미, 펜타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어느 정도 진통을 했다, 그러니까 통증을 완화했다면 진정제가 필요하진 않은지를 봐야 되겠죠. 이 진정제를 또 무조건 쓰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적응증에는 경련 중첩증, 우리가 스테이터스 에필렙티쿠스라고 하는 거 있죠. 연달아 계속 격려를 하는 경우, 예전에는 뭐 간질 중첩증이라고 했는데 그런 말 잘 안 쓰니까 경련 중첩증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두 개의 내압 항진, 그리고 중증의 호흡 부전이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진정제는요, 일단 불안을 완화시켜줍니다. 불안을 해소시켜주는데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환자분의 호흡을 증가시키고 또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교감신경 항진이랑 또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총 소모되는 산소량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율신경 과흥분 때문에 심근이 부담이 생기고 결국 심근 허혈을 촉진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불안 자체가 이거를 다운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정제가요. 거기다가 환자분이 느끼는 주관적인 호흡 곤란도 완화시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런 목적으로 진정제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진정제로 활용이 되는 약제는 대표적으로 벤조디아제핀 계열과 비벤조디아제핀 계열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비벤조디아제핀이 더 선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써봤더니 결과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ICU의 재원 기간을 더 단축시켰고요. 사망률도 이쪽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에 해당하는 약물은요. 미다졸람, 그리고 로라제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에서 유명한 것들은요. 프로포폴, 그리고 덱스메데토미딘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진통 또는 이제 진정 효과도 있지만 이게 또 호흡 억제, 다른 녀석들과는 달리 호흡 억제 기능이 적다라고 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진통제, 진정제 사용하고 그래도 안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그때는 이제 신경근 차단제를 쓰게 되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근육을 마비시켜 버리는 건데요. 약물적으로 환자를 이제 마비를 시키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할까? 중환자실에서는 기계 환기를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계 환기와 환자분의 호흡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싱크로니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부조화 상태가 됐을 때는 일단 진정제를 써보겠죠. 그런데 진정제를 써도 잘 안 된다. 그럼 일단 진정제를 최대한 우리가 이제 풀로 그리고 이제 최적화를 시켰다라고 판단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계속 부조화 상태다. 그럴 때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 신경근 차단제를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약물학적으로 마비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오래 쓰게 되면 환자분한테 안 좋겠죠. 근육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안 쓰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우리가 회복을 하고 그럼 이제 자발호흡을 해야 되겠죠. 이 근육을 가지고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오래 쓰다 보면 근육이 약해지고 그럼 회복 기간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다 환자분의 이유랑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약물 마비 후에 나타나는 이런 근육 약화 현상을 우리가 포스트 파랄리틱 신드롬이라고도 해요. 말 그대로죠. 마비 후에 생기는 증후군. 그리고 신경근 차단제는 일단 환자분의 이 근육을 마비는 시킬 수가 있지만요. 정신 상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경근 차단제를 쓸 때는요. 깊은 진정을 유도해서 기억 상실을 유도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sedative induced amnesia라고 하거든요. 이 엠네지아를 유발을 하고 이 신경근 차단제를 써서 약물학적으로 마비를 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 기억 상실로 쓸 수 있는 진정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프로포폴이나 아니면 로라제팜 또 미다졸람 이런 것들로 확실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경근 차단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약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비탈분극성 신경근 차단제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그 신경근 차단제 중에 조금 특이한 걸로 탈분극성 NM블로커 바로 석시네콜린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이건 이제 비탈분극성입니다. 이게 좀 일반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베큐로니움 그리고 로큐로니움 그리고 시스아트라큐리움이 있습니다. 이 시스아트라큐리움이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요. 중증 ARDS 환자에서 실제로 아까처럼 기계환기가 이제 환자랑 잘 부딪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세데이션을 충분히 시켜도 안 먹을 때 이렇게 이제 신경근 차단제인 시스아트라큐리움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 녀석은요. 우리가 이제 간이나 신장에 대한 어떤 기능의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중환자 같은 경우는 이미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이제 약물을 우리가 표준적으로 쓰더라도 이게 축적이 돼서 결국 예상보다 더 길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유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간, 신장 기능에 좀 더 덜 의존적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바꿔 말하면요. 이런 이제 약물학적 마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 엠네지아가 굳이 필요할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환기나 삭관, 기관 삭관 이런 게 이제 필요한 모든 환자에서 세데이션을 통한 엠네지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신경근 차단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이런 이제 깊은 진정은 NM 블러커를 쓸 때는 당연한 거지만 굳이 모든 기계환기, 기관 삭관을 한 사람한테 이런 기억 상실을 유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